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 키담입니다. 자, 오늘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날개짓을 하는 것을 잊어버려 기러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왕소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배경 역사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나라의 상황과 그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알아야 왕소군이 흉노로 시집을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서 배경 이야기가 조금 길더라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흉노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말 처음 등장을 해서 진나라의 큰 위협이 되었어요. 진시 황제가 흉노를 막기 위해 이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두만 선우 시대에 흉노는 더욱 세력이 커졌는데요. 선우는 흉노의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고조 유방이 흉노를 물리치려고 하다가 되려 흉노에게 포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후 한나라는 공주와 재물을 흉노에게 보내서 굴욕적인 화친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흉노는 한나라보다 우위에 서게 됐고 70년 동안 흉노 전성시대를 여는데요. 한나라는 흉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숱한 전투를 벌이는데 대부분 져요. 그러면서 싸우고 하친하고 싸우고 하친하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한무제가 즉위를 하는데 한무제는 흉노에게 꼭 서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흉노와의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도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위자부의 동생 위청, 그리고 위자부의 조카 곽거병이 있지요. 위청과 곽거병은 기원전 129년부터 11년 동안 9차례에 걸쳐 흉노를 크게 물리쳐서 흉노의 세력을 이 오르도스와 하서 지역에서 물리쳐서 저 고비 사막 너머로까지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한무제의 집권 당시 두 나라는 40여 차례나 전투를 벌였는데 한 번은 이 나라가 이겼다가 한 번은 또 이 나라가 이겼다가 이러면서 일진일퇴하는 그런 양상을 빚기도 하죠. 그리고 한무제를 이어서 한소제가 왕이 되는데 후사 없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실력자였던 곽광이 한무제의 손자 창의박 유화를 이 황제를 올렸는데 그도 27일 만에 폐위가 되고, 그리고 한무제의 증손자 병이 나중에 이름을 순이로 개명을 하죠. 그래서 유순이 되는데 그가 한나라 제10대 황제 한선제가 됩니다. 한선제는 곽광이 사망한 후에 이제 비로소 황제의 위엄을 보이기 시작했고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한나라는 빠르게 안정이 되어 갔어요. 하지만 당시 굉장히 당당한 위세를 자랑했던 흉노는 귀족들이 정권 쟁탈전을 벌이는 바람에 세력이 점점 약해져서 더 이상 한나라에 대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갔죠. 흉노에서는 이 선우가 5이나 나타나서 서로 대장하겠다고 싸우는데 그 중에 호한야라는 선우가 다른 선우들을 물리치고 흉노를 거의 통일하게 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형인 질지골도우 선우가 이 호한야 선우를 공격해서 몇 번의 싸움 끝에 호한야 선우는 군사도 많이 잃고 위기에 빠지게 돼요. 질지골도우 너무 길죠. 그래서 저희도 질지선우라고 통일해서 얘기를 할게요. 도움이 필요했던 호한야 선우는 기원전 53년 저는 이 한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원하니까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한나라에 진귀한 물품을 바치고 또 이후에는 이 장안으로 가서 한선제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해요. 한선제 입장에서도 흉노가 국경에 침입을 해서 말썽을 부리고 하는 것보다 이 호한야를 잘 대접해서 흉노랑 싸움 없이 지내는 게 좋으니까 결국 그를 초대를 했고, 기원전 51년 호한야 선우는 이 감천국에서 성대한 연회를 함께 하면서 또 한선제에게 귀한 예물까지 하사받게 됩니다. 호한야 선우는 이 장안에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떠났는데 돌아갈 때
저희가 이 망남 광록체 일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쪽에 땅을 주시면 그 경계인 한나라 수완성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면서 얘기를 했고, 한선제는 그래, 말썽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거기서 지내도록 해라 라고 요구를 들어줘서 한나라 병사들을 시켜 망남까지 호송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식량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죠. 자, 이렇게 되니 질지선우는 고민이 많아져요. 한나라가 호한야 선우를 도와서 자신들을 치는 게 아닐까 염려가 됐고, 자신의 아들을 장안에 보내서 저도 하친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저도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요. 한나라는 뭐 굳이 질지선우를 내치지는 않았지만 호한야 선우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은연중에 좀 나타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입지가 좁아진 질지선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서쪽으로 이우주해 갔는데, 흉노의 옛성에서 7천이나 떨어진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호한야 선우가 망남의 나라를 세우고 한나라의 도움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이 질지선우는 서쪽에 있는 그 서곤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또 조금씩 힘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강거왕을 협박해서 자신의 밑에 두고 강거는 2년 넘게 질지성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호한야 선우가 있는 쪽을 동흉노, 그리고 질지선우가 있는 쪽을 서흉노, 뭐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질지선우는 이어서 뭐 오손국, 대왕국을 잇따라 침략을 하는 바람에 서역 땅은 하루도 안정이 될 날이 없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며 고생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데, 호한야 선우는 한나라의 지원을 받고 편안하게 세력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질지선우는 너무 화도 나고 질투심도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한선제가 병으로 죽고 한원제가 등극을 하는데, 한원제에게 나 잘 봐주지도 않을 거면서 내 아들 왜 데리고 있냐, 내놔라, 뭐 이렇게 한 거죠. 뭐 호한야 선우를 더 대접하는데 내 아들 거기 있을 이유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원제는 대신들이랑 뭐 논의를 해보고 사신 곡기를 파견해서 이 질지선우의 아들을 견공까지 호송해줘요. 그런데 질지선우는 오히려 이 함께 온 사신 곡길과 그리고 수행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나라의 관리, 그러니까 그 서역 땅에 또 한나라의 관리가 파견되어 있었는데, 또 도호를 맡고 있던 가면수, 그리고 부기도 진탕이 이 서흉노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니네들도 질지선우의 압박을 많이 받아서 힘들지 않냐,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고, 가면수와 진탕은 서역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한나라 군사들을 이끌고 또 서역의 15개의 나라의 군대가 또 연합을 해서 같이 이제 질지선우를 공격하는데, 두 갈래로 나누어서 이제 질지선우의 서흉노를 공격하게 된 거죠. 몇 번의 싸움을 거치면서 한나라 병사들이 결국 질지성을 빼앗고, 질지선우도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됩니다. 질지선우가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자 동흉노의 호한야 선우의 지위는 더 공고해지게 되었죠. 기원전 33년 호한야 선우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준, 형을 대신 죽여준 한나라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 한나라와 사돈을 맺어서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의사를 전했는데, 흉노랑 화친을 해서 말썽 없게 지내면 좋다라는 생각에 또 한원제도 바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한원제의 궁녀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호한야 선우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는데요. 그 많은 궁녀 중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막 미인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논의를 한 끝에 화공들이 그린 이제 초상화를 보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왕소군이 여기서 등장할 차례인데요. 왕소군은 진짜 이름이 아니죠. 이름은 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왕씨고 이름이 장, 그래서 왕장인 거죠. 왕장은 18살에
가무에도 능하고 비파 연주를 아주 잘 했어요. 또 너무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궁녀로 이제 선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재색을 겸비한 왕장은 금방이라도 이 원제의 눈에 들어서 날개를 달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대요. 사실 이 궁에는 궁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궁녀들은 이 황제의 그림자도 보기 힘든 상황인 거죠. 서경 잡기에 의하면 원제 때부터 궁녀의 화상,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려서 원제가 매일 그 초상화를 보고 자신의 시침을 들 이 여인을 골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궁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궁녀들을 그린 두툼한 화첩을 넘기면서 그래, 오늘은 이 아이로 하겠다 라면서 이렇게 딱 찝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 궁녀들은 황제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화공들에게 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라면서 뇌물을 바쳤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원래 얼굴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뽀샵 처리 이런 걸 원해서 미리 손을 쓴 건데 얼굴 갸름하게 해주세요, 눈 크게 그려주세요 이런 주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왕장은 집안이 많이 가난해서 화공에게 바칠 돈이 없었어요. 왕장이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까 괘씸하게 생각했던 화공 모연수가 왕장의 얼굴을 평범한 얼굴로 그리고 왼쪽 그 눈 밑에다가 큰 점을 하나 찍어서 초상화를 그립니다. 당시에는 점이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 해롭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입궁을 해서 5년이 지나는 동안 원제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호안야 선우에게 보낼 궁녀를 고르느라고 화첩을 막 뒤적이다가 원제와 대신들이 그래, 이 아이가 좋겠군 하며 한 사람을 딱 짚는데 그녀가 바로 왕장이었던 거예요. 미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녀를 흉노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 한 번으로 흉노에게 시집을 가게 된 왕장, 이 호안야 선우와 원제가 있는 연회장으로 가게 되는데 천하절색의 모습으로 나타난 왕장의 모습에 호안야 선우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곱고 윤기 나는 머릿결에 제가 왜 흉노에게 시집을 가야 되나요? 라는 그런 원망이 서린 아름다운 눈동자의 이 모습을 본 원제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죠. 그 초상화 속 여인은 저 모습 아닌데 완전히 다른 이 절세미인 원제는 이건 사기야! 취소! 막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수 없어서 겉으로는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고 있었지만 입가는 바들바들 떨렸을 것 같아요. 연애가 끝나고 다시 초상화를 보고는 이 화공 모연수가 뇌물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난 원제는 화공 모연수를 참수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3일 동안 혼수 준비를 하는데 원제는 왕장과 미양궁에서 정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알 수 없죠. 이건 야사니까요. 원제는 이제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왕장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제는 호안야 선우와 왕장을 장안에서 결혼시키고 그녀에게 한나라의 황실과 황제를 빛내라 라는 의미가 담긴 소군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소군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네요. 아름다운 왕소군과 함께 길을 떠나는 호안야 선우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비단도 받고 목천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궁녀까지 아내로 얻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죠. 한나라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흉노가 한나라의 변경을 침략해서 노략질을 하는 일이 그 전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화친을 맺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조용히 좀 살자. 이런 회유책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호안야 선우를 따라 길을 떠나던 왕소군은 고향을 떠나는 게 너무나 슬퍼서 말 안장 위에서 비파를 켜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그때 하늘을 날아가던 기러기가 이 비파 연주와 노랫소리를 듣고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려서 봤어요. 그런데 말 안장 위에 앉아있는 이 왕소군의 미모에 깜짝 놀라서 날개짓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여기서 기러기가 떨어지다 라는 뜻의
나간이라는 고사가 생겼고 지금까지도 나간 왕소군으로 전해지고 있죠. 흉노에서 생활하게 된 왕소군, 마음속으로 조국이 그리울 때마다 비파를 켜며 그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훗날 당나라 시인 이백이 왕소군의 슬픈 운명을 노래한 왕소군이라는 시가 있어요. 왕소군의 치마는 오간장을 스치고 말탄 왕소군의 붉은 뺨에 눈물이 흐르네. 오늘은 한나라의 궁녀이지만 내일 아침은 오랑캐의 첩이라네. 그런데 그녀가 흉노로 시집을 간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서 원제기와 흉노전의 그 기록을 보면 그녀의 이름은 장이고 후인이 그녀를 소군 또는 명비라고 불렀다. 호북성 여산현 출신으로 기원전 33년 흉노와 한족의 평화를 위해 스스로 흉노에게 시집을 가 양국의 우호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궁에 들어가 오랫동안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하자 속으로 서러움을 삼키던 왕장, 흉노적 선우가 한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라는 말을 듣고 차라리 흉노에게 시집을 가기로 결심을 해서 자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원제는 허락을 했고 연애 자리에서 왕장의 모습을 처음 본 원제가 뒤늦게 후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자원을 해서 흉노로 간 거라면 왕소군은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찾아 스스로 움직인 적극적인 여성으로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후자인 경우의 왕소군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호안야 선우와 왕소군은 부부금실이 좋았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이 이도지아사였다고 하고요. 이후 흉노의 우일추강에 봉해졌다고 합니다. 흉노는 이후 한나라로부터 유입된 농사도구 사용법을 배워서 농사 생산량이 점점 늘고 목축업도 발전을 하면서 한나라 경계를 침략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왕소군은 흉노 여인들에게 길쌈, 재봉, 농업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존경을 받아 영호연지 또는 영호알지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흉노의 왕비 칭호인데 흉노에게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한다 라는 뜻이래요. 왕소군이 이 시집갈 당시 호안야 선은 50대 후반 정도였는데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사망을 했고 호안야 선우의 장남인 복주류 약제가 선우가 되는데 왕소군은 흉노의 풍습인 수혼제에 따라서 새로 선우가 된 복주류 약제의 아내가 됩니다. 이거 2명의 딸을 낳죠. 첫째 딸은 수복거차, 둘째 딸은 단간거차인데요. 두 사람 다 흉노의 귀족에게 시집을 갔대요. 그리고 11년 뒤에 두 번째 남편도 사망을 하는데 그 후에 오주르 약제 선우를 비롯한 그 3명의 동생들이 잇따라 선우 자리에 오르게 돼요. 오주르 약제가 선우로 즉위를 했을 때 왕소군은 이미 이제 40대가 됐는데 이때 수혼제에 따라서 또 결혼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왕소군이 흉노로 시집을 가고 한나라와 흉노는 60년이 넘게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요. 왕소군은 72세에 세상을 떠나 묻히게 되는데 왕소군의 묘를 청총이라고 부른대요. 가을이 되면 왕소군의 묘지 바깥의 풀은 다 푸른색으로 변하는데 이 묘지 안에 있는 풀들만 여전히 푸른색이어서 그렇게 불렀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 호화호특시 교회에 왕소군 묘가 있어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꾸며져 있는 이 묘는 왕소군의 진짜 묘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그 흉노인들은 왕소군을 존경했고 이 포도의 황하강변에 큰 무덤을 만들어 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묘가 유실이 된 거죠. 그래서 가묘를 만들어서 한족과 몽골족 사이에 화친을 이룬 상징으로 이렇게 묘를 정성스럽게 꾸며두었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왕소군의 이미지가 어떻게 연상이 되세요? 잘못 그려진 초상화 때문에 흉노로 원하지 않는 시집을 가야 했던 비련의 여인일까요? 그녀를 그린 후대의 많은 문학
이끈 그녀를 고향을 그리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서 많은 분들에게 비련의 여인으로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흉노로 시집을 간 후에 그녀의 행보를 본다면 가련한 비운의 여인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여인들을 가르치며 존경을 받은 것을 보면 오히려 운명을 개척한 강인한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나간 왕소군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시스토리 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